바쁜 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결국 흑백요리사 시즌2로 돌아오는 백종원. 넷플릭스는 왜 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백종원 대표가 참여한 흑백요리사 시즌2는 언제 방영될까요? 일단 올해 12월에 공개가 됩니다. 그 전에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나와요. 요즘 넷플릭스가 드라마 말고 예능 영역까지 크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프라임 시즌 제로를 비롯해서 다음 달에는 피지컬 100을 비롯해서요, 11월에는 나영석 PD의 넷플릭스 진출작이죠, 케냐 간 새끼, 이게 방송이 되고요, 12월에는 흑백요리사 시즌2가 순차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피지컬 100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국내판이었는데 아시아로 범위를 넓혔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출연하냐? 여러분, 아시아 최고의 복싱 영웅 파퀴아오 아시나요? 이 파퀴아오가 직접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외에도 여러 눈에 띄는 이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 면면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솔로지옥 시즌5, 대환장 기한장 시즌2, 유재석 씨의 넷플릭스 진출작 유재석 캠프, 이서진의 달라달라, 미스터리 수사단, 그리고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 시즌2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백종원 대표의 출연을 강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슈를 모으지만 그 중에 가장 초점이 맞춰진 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여하는 흑백요리사 시즌2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넷플릭스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출연 분량이 있을지, 편집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유기환 논픽션 부문 디렉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중하게 고민하는데 작품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흑백요리사에 참가한 100여 명의 셰프들, 그리고 300에서 400명에 가까운 스태프들이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정대로 작품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판단은 시청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낫겠다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백 대표가 여러 논란을 휩싸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백 대표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공개가 안 된다? 이미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부었고 시즌1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즌2에 사활을 걸고 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겠어, 유명해지겠어, 정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참여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백종원 대표가 보기 싫어서 누군가는 반대 운동을 펴고 공개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M1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제작진은 바로 그 부분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백종원 대표가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공개를 할 수밖에 없고 판단은 시청자들한테 맡기겠다, 이게 아니라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은 아예 출연진 교체를 처음부터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흑백요리사의 편성 플랫폼이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이 같은 결정이 가능했을까요? 전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몇몇 사례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2개의 프로그램 녹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TVN 장사천재 백사장, 그리고 MBC 남극의 셰프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예요. 편집도 끝나고 공개만 하면 되는데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플랫폼 성향상 MBC나 TVN 같은 경우는 범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TV를 통해 공개가 되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특히 MBC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과연 대중이 이토록 원치 않고 반대 여론이 심한데 공개를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더 나아가서 광고 불매 운동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의 공개를 다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컨텐츠입니다. 한국 외에 수많은 나라에서 공개가 됩니다. 한국에서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논란이 해외까지 일일이 다 전파가 되진 않겠죠. 그러면은 적잖은 해외 팬들은 백종원 씨의 논란보다는 프로그램 자체를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이 프로그램을 챙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공개를 하는 것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더 낫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다른 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의 공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맨 앞에 나서는 사람이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흑백요리사 시즌2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가 되고 백종원 대표의 방송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이 한 차례 거치고 나면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두 채널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과연 시즌1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자, 사실 기대치는 엄청납니다. 왜냐면 시즌1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도 인기를 누렸는데 전 세계에서도 공개 3주간 넷플릭스 이 비영어권 TV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예약 사이트를 보면은 흑백 요리사에 소개된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그 출연진들, 작년 추석 때 이게 공개가 됐으니까 약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프로그램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여전히 화제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작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공개 일정을 밝히면서 시즌1의 절반만큼이라도 사랑을 받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즌1에 이어서 이번에 시즌2도 김한민 PD가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즌2가 잘 될지는 저희도 확신을 할 수 없고 그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임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시즌2를 제작할 때 넷플릭스와 더 많이 소통하며 자유롭게 기획하고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인데 개인적인 목표는 시즌1의 반 정도만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즌1의 절반만 인기를 누려도 흑백요리사 시즌2는 이미 성공입니다. 왜냐면 시즌1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화제성만큼은 시즌1에 뒤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백종원 논란 관련해서도 기사가 쏟아질 거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프로그램의 성패에는 어떤 식의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재미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만 막상 보기 시작하고 시즌1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네? 역시 흑백요리사야.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적이 집계되기 때문에 글로벌 성적에서 한국을 뛰어넘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은 성공의 방점이 찍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백종원 대표의 이 방송 컴백 역시 어느 정도는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중국에서 흑백 요리사와 같은 표절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도 밝혔나요? 와, 저도 봤는데 이거는 표절이 아니라 그냥 복사기에 대고서는 밀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구도, 색감, 경연 방식 뭐 하나 흑백 요리사와 다른 게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포맷뿐만 아니라 출연진의 의상, 무대 구성, 카메라 구도, 편집 방식까지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흑백 요리사와 똑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학민 PD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링크를 봤는데 오프닝부터 거의 컷 단위로 갔더라. 처음엔 화도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비슷해서 오히려 놀라웠다. 우리 팀이 밤새워 만들었던 장면들이 배경 음악까지 복제된 걸 보고 안타까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유기현 디렉터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명백한 IP 침해라고 판단했다. 텐센트 측에 해당 프로그램의 공개 중단을 정식 요청했다. 앞으로도 유사한 침해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논란이 불거지면은 법적 대응으로 가는데 이 제작진의 입장 안에 법적 대응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중국 내에서는 넷플릭스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콘텐츠, 특히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거죠.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취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고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변호사 비용만 쓴 모양새가 된다는 거죠.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걸 알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심지어 이 텐센트라는 거대 기업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런 기업적 윤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은 아무리 몇몇 중소 제작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표절해서 만들어 오더라도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반대하고 유통을 안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독려하고 참여하는 모양새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흑백 요리사의 표절 논란은 백종원 시원의 논란은 별개로 앞으로도 K 콘텐츠의 이 IP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지 분명하게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진용의 오답노트, 다음엔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